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 지도부가 사흘째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번번이 결렬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면 선거구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백나리 기자와 함께 선거구 획정 무엇이 문제이고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표 4대4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이 결렬됐고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헷갈려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시작이었던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간 인구 차이를 네. 현재 3대 1까지 나는 거를 2대 1로 줄이라고 결정을 한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30만인 도시에서 그 의원을 한 명을 내고 그리고 또 10만인 도시에서 의원을 한 명을 내고 이렇게 예. 차이가 3대 1까지 나 있는데 이거를 2대 1로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몇만 되지 않는 농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 내고 그리고 인구가 그보다 많은 도시 지역구에서 또 의원이 한 명 나오고 이런 것이 평등 선거의 원칙에 맞는 건가? 헌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인구 차이를 2대 1로 줄이라 이렇게 결정을 네.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총선 때 어떤 후보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5만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예. 네.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보다 많은 표를 얻었는데도 낙선이 되는 이런 경우가 네. 있는 거거든요. 헌재에서는 이런 상황이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 당장 위헌이라고 하면 현재의 제도가 전부 무효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혼란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2015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시한을 주고 제도를 고쳐놔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구는 좀 찢어서 나누고, 그러니까 좀 적은 지역구는 붙여서 편차, 그 차이가 2대 1이 넘지 않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당시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선거구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실제 지금 정치권에 뭐 아주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결정이 나왔을 때 정치권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화들짝 놀랐었는데요. 지금 네. 국회의원 총수가 300명이고 이 중에 246명을 지역구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 54명은 비례대표로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헌재의 결정으로 상당수의 지역구가 이제 찢어지거나 네. 아니면 좀 통합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자면 일단 충청권은 당시에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네. 인구수에 비해서 충청권은 국회의원 예. 수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거구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충청권에서 해왔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낸 그 헌법 소원을 낸 사람 중에서는 그 충청북도 지사 출신인 정우택 의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이 영호남에서는 그런데 의원들 사이에 반발이 좀 강했었는데요. 그 농어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역구를 또 합치다 보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도 당장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그 걱정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지지정당이 확연한 곳,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 이렇게 지지정당이 확연한 곳에서는 어디에서 지역구가 늘고 주느냐에 따라서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죠.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견 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뭐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또 지역구는 아무래도. 주민들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의 또 자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좀 다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게 이제 1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게 지금 작년 10월 네.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난 7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요.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주 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 첨예한 이해 당사자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선거구 정리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자.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독립기구가 출범을 한 겁니다. 이
이 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정한 대로 이제 여야가 입김 불어넣지 말고 그대로 정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 획정위가 획정안을 내놔야 하는 시점이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획정위가 그날 안을 내놓는 대신 그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획정안을 만들지를 못한 거죠. 네. 그 소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획정위원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8명을 여야가 절반씩 추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획정위에서 여야가 대리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늬만 독립기구지 여야의 어떤 싸움터였던 상황이 된 거죠. 네. 거기다가 뭘 결정을 하려면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야 추천위원이 딱 절반이다 보니까 결국 그냥 아무것도 항상 반반이었군요. 그렇죠. 아무것도 결정을 예.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국회로 이렇게 공이 돌아와서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국으로 이제 휘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야당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뭐 이런 와중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좀 뒷전으로 이렇게 물려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은 원래 총선 5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야도 이제 마냥 이제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부랴부랴 협상에 나선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 획정위에서의 상황이 사실 지금 여야 공방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여야 간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흘째 담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아주 입장차가 뚜렷한 그리고 쟁점도 많은 그런 협상이어가지고 아주 지금 타결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 대표,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까지 이렇게 한 당에 4명씩 4+4 회동을 사흘째 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제 담판을 짓자고 만났는데 합의점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당 지도부가 오늘 낮에 다시 이제 담판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장차가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지역구 수가 246개거든요, 전국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인구가 부족해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26개입니다. 이제 지역구 수를 근데 조금 늘리면 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도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지역구 수가 늘어날 경우에 전체 의원 수를 300명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된 비례대표를 줄여야겠죠. 그렇게 아니면 비례대표를 그냥 놔두고 지역구를 늘려서 전체 의원 수를 늘릴 것인지 예. 이런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의원 전체 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 좀 반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300명도 많다 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지금 새정치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전국을 5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가져가는 건데 그 새정치연합과 그리고 정의당은 이 제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 제3당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서 여당의 과반 의석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양쪽의 입장차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타결이 빨리 될 수 있겠느냐,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 만에 이게 1년을 끌어왔는데 하루 만에 또 이게 타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치 신인들의 마음이 탄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춰지면 이것도 문제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한이 내일인데요. 내일 그 시한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회 처리 시한은 지킬 네네.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마냥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15일, 다음 달 15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예. 선거구가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면 이제 일단은 기존의 선거구, 현행 선거구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연말까지도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되면 현행 선거구, 현행 제도가 그냥 무효가 됩니다. 예. 그럼 말 그대로 선거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비 후보들이 공중에 그냥 붕 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가서 뛰고 싶은데 선수가 어디 나가서 뛰고 싶은데 경기장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후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언제 어떻게 나와가지고 충분히 알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숙고를 네. 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렇습니다. 선거구 자체가 지금 금극기가 안 돼서 후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건 정말 엄청난 차질이자 혼선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협상의 타결을 보아서 그 차질 없이 총선이 네.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그 밥그릇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부 백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